안녕하십니까. 히트 인성 교육의 일장을 맡은 1조 신연하, 이효재, 곽노명, 양석현, 김다희입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의 핵심 역량. 두 번째, 사전 진단 평가 실시. 세 번째, 나의 진단 평가 결과 알아보기. 네 번째, 나의 역량 분포 그래프. 다섯 번째, 가장 낮은 역량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의 사례. 여섯 번째, 가장 높은 역량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의 사례. 대학 핵심 역량은 창의, 융합, 협업, 소통, 시민 역량으로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핵심적인 역량입니다. 그중에서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능력인 협업 역량,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여 타인의 의견을 공감할 수 있는 소통 역량,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능력인 시민 역량, 이 세 가지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기술과 시민이 갖춰야 할 자질로서 인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사전 진단 평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각자 사전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총 점수와 각각의 역량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진단평가 점수는 총 66점이고, 소통 역량은 24점, 협업 역량은 22점, 시민 역량은 20점입니다. 가장 낮은 역량은 시민 역량이고, 그중 가장 낮은 점수의 항목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도 사회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입니다. 가장 높은 역량은 소통 역량이고, 그중 가장 높은 점수의 항목은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입니다. 저의 진단평가 점수는 총 75점이고 소통 역량은 25점, 협업 역량은 24점, 시민 역량은 26점입니다. 가장 낮은 역량은 협업 역량이고 그중 가장 낮은 점수의 항목은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다입니다. 가장 높은 역량은 시민 역량이고 그중 가장 높은 점수의 항목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도 사회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입니다. 저의 진단평가 점수는 총 54점이고, 소통 역량은 20점, 협업 역량은 18점, 시민 역량은 16점입니다. 가장 낮은 역량은 시민 역량이고, 그중 가장 낮은 점수의 항목은 나는 누군가 차별당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다입니다. 가장 높은 역량은 소통 역량이고, 그중 가장 높은 점수의 항목은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편입니다.
저의 진단평가 점수는 총 62점이고 소통 역량은 23점, 협업 역량은 20점, 시민 역량은 19점입니다. 가장 낮은 역량은 시민 역량이고 그중 가장 낮은 점수의 항목은 좋아하지 않는 친구가 있어도 나는 그 친구를 공평하게 대한다입니다. 가장 높은 역량은 소통 역량이고 그중 가장 높은 점수의 항목은 내가 읽고 이해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입니다. 저의 진단평가 점수는 총 71점이고 소통 역량은 27점, 협업 역량은 24점, 시민 역량은 20점입니다. 가장 낮은 역량은 시민 역량이고 그중 가장 낮은 점수의 항목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나의 직업이 사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을지 우선적으로 고민한다입니다. 가장 높은 역량은 소통 역량이고 그중 가장 높은 점수의 항목은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입니다. 가장 낮은 역량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을 알아보고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도 사회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 라는 항목의 점수가 낮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사회에 해가 되는 정도에 따라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항목의 점수가 낮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보다 혼자 일하는 것에 능률이 더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일을 하면 상대방과의 마찰이 나는 것이 싫어 눈치를 보거나 신경을 쓰느라 능률이 떨어지곤 했는데 혼자 일을 하면 집중도 더 잘 되고 갈등 상황이나 마찰이 없기 때문에 저는 혼자 일하는 걸 선호합니다. 저는 누군가 차별당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다와 나는 기회가 되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항목의 점수가 낮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을 딱히 좋아하지도 않았고 누군가 차별당하는 것을 보면 그냥 그러려니 넘기고 그래왔습니다. 저는 좋아하지 않는 친구가 있어도 나는 그 친구를 공평하게 대한다 라는 항목의 점수가 낮았습니다. 이유는 최대한 공평하게 대하려고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특히 싫어하는 친구에게는 저의 감정을 어쩔 수 없이 반영하여 조금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 나의 직업이 사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을지 우선적으로 고민한다 라는 항목의 점수가 낮았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그 직업에 흥미를 느끼는지,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직업이 사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 부분보다 내가 얼마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장 높은 역량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을 알아보고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라는 항목의 점수가 높았습니다. 저는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러 사람과 만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빠른 편입니다. 저는 돈은 많이 벌 수 있어도 사회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항목의 점수가 높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중구전자기기 거래에 25만 원이라는 금액의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25만 원이라는 돈은 학생인 저에게 매우 큰 돈이었기에 속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사기를 치거나 땅을 사서 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돈을 벌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와 나는 상대방의 특성에 맞춰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의 점수가 높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장난기가 많은 나는 친구랑 장난을 과하게 치다가 친구가 화나 있는 감정을 빨리 알아차렸다가 딱 그럴 때는 사과하면 풀었고 특성에 맞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내가 읽고 이해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항목의 점수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읽고 이해한 내용은 저의 주관에서 보고 판단을 하며 이해한 것이고, 그런 의도와 다른 의도로 줬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관점과 기준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라는 항목의 점수가 높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는 감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알아차리고 대화를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화가 더 잘 통하고 순조롭게 이어나갈 수 있다고 느끼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상태를 잘 알아차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